만약에 이제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기사가 불확실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느냐. 제가 오늘 수방 요즘도 전기를 제 유튜브 채널로 안녕하세요, 팡수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어른 컨텐츠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어쩌다 어른은 제가 직장 다니고 영상 업로드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업로드가 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계속 회사 쉬는 날만 찾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출근길마다 조금씩 찍어가지고 영상 업로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할 주제는 뭐냐, 전기기사가 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가. 이 질문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질문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공인중개사를 좀 따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20살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플랜도 세워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를 선뜻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전기기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봤을 때 당시 20살짜리 생각은 전기기사가 취업이 더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기기사만 팠어요. 일단 취업이 먼저니까 돈을 먼저 벌어야지 다음 걸 준비하는데 돈 없이 하나만 계속 준비하면 제 생각엔 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을 먼저 벌기 위해서 전기기사를 먼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따려고 하는 건 저의 꿈을 위해서. 또 하나, 사실 전기기사가 좋다, 뭐 공인중개사가 좋다, 뭐 제가 생각한 바로는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기기사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뭐가 좋다고는 딱히 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과의 학문이고 이거는 문과의 학문인데 뭐가 더 좋고는 아니고 둘 다 비슷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자격증들,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 선임을 걸려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공인중개사도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은 하지만 중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법령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들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유틸리티 설비 중에 보면 보일러라는 게 있는데, 큰 보일러 말고 한 2톤 미만에 있는 보일러들은 양성교육, 그러니까 교육만 받고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교육받고 수료를 하게 되면 선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나 교육받고 선임이 가능한데, 전기는 유일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전기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근데 중개사는 지금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기기사는 공식 외우고 대입하느라 판다는가 반면 이 공인중개사는 법이랑 판례, 그 다음에 지문 읽다가 판다는 것 같아요. 반에서 꼴등했던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무진장 힘듭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 국어 시간에 지문을 한번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문을 처음부터 또 읽고 있어요. 또 읽잖아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려고 하면 아이씨 뭘 말하는지 몰라서 지문을 또 읽고 있어. 저는 그래서 제가 난독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독증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하는데 좀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같은 지문을 계속 읽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딸 수 있을까도 좀 사실 걱정이기도 하고. 반에서 꼴등했던 애가 지문을 읽어가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니까 많이 힘듭니다. 만약에 이제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기사가 불확실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기기사는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존재이며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격증인 것 같아요. 비전공자도 마찬가지고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저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었냐면 30살 안에 전기기사 자격증 따서 공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50대 60대 정도 되면 정년 퇴임이 되거나 정리해고가 된다면 저는 이제 아파트 전기과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50, 60 먹고도 아파트 전기과장만 해도 달달이 200만원씩은 받는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전기기사 따면 노후까지 달달이 200만원씩 보장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전기기사를 땄어요. 그게 최고의 목표였으니까요, 그게. 그리고 공인중개사 따면 나중에 부동산 하나 또 차릴. 오늘 하루도 끝내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기사 자격증 딸 때 남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그 기사 자격증 따고 나면 이미 포화 상태다, 이미 취업할 자리도 없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자격증이 있어서 안 하는 거하고 없어서 못 하는 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 뭔가 마음 먹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끝까지 해야지, 그냥 남들이 뭐 카더라에 넘어가가지고 안 하게 되면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었을 때 꼭 딴다고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 먹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이미 내가 마음 먹은 거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 먹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고 나면 나중에 무조건 생각이 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명언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공부에는 때가 있더라.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은 1년 정도 내지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저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내가 살면서 인생의 1% 내지 2%만 투자를 한다면 자격증 얻고 나머지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내가 30살이라고 봤으면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70%는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0% 중에 1, 2%만 더 노력을 한다면 나머지 68%는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전기기사하고 막상 공부해보니까 둘 다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그 전기기사 땄던 그 근성 하나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근데 목표가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뭐 언젠간 따겠지 요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는 딱 1년 목표 잡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감히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편한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나무를 가꿔야지만이 나중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열매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지만 우리 모두 다 힘내가지고 자격증 취득, 뭐 그게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살면서 하나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쯤은. 그리고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전기기사가 뭐가 부족해서 왜 공인중개사를 또 준비하냐. 부족해서 준비한다기보다 성취감하고 제2의 인생에 대한 시작의 준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냥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볼 거라고 막 주변에다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힘들 거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는 건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지레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도전적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항상 도전의 결과물은 항상 성취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짜 두껍게 입고 다니면 더울 정도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있으면 또 황사가 온대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